저는 30년 동안 전염병을 연구해온 최은주 박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풀밭에서 잠깐 앉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치명적인 병을 옮기는 진드기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더 활발해지는 이 작은 진드기는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수많은 사례를 보면 단 몇 초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 후 며칠 뒤에 나타나는 증상을 단순 감기로 착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은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벌초나 성묘, 등산, 산책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위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더 무서운 건 진드기에 물렸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풀밭에 앉는 습관 있으신가요? 김명수 72세님이 있었습니다. 벌초를 다녀온 후 단순히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며칠을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고 구토와 설사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진드기에 물려서 생긴 중증 감염병이었던 겁니다. 김명수님은 벌초 당일 풀밭에 잠깐 앉아서 쉬었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다행히 김명수님은 조기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다가 큰일을 겪곤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야외 활동 후 몸이 이상한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왜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지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진드기는 키 작은 풀밭이나 돌 주변에 주로 서식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피부에 쉽게 달라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앉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야외 활동 후 진드기 감염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을철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제가 만난 이정호 69세님은 평소 산책을 좋아하셔서 동네 뒷산을 자주 오르셨어요. 어느 날 산책길에 풀밭에 앉아서 잠깐 쉬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열과 두통이 시작되더니 결국 찌찌가무시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야외에서 앉을 자리를 찾더라도 풀밭이나 돌 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벤치나 돗자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피부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드기가 쉽게 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산책할 때 풀밭에 앉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 습관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털에도 진드기가 쉽게 붙어서 집 안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2018년 경북에서는 고양이를 돌보던 분이 진드기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통한 전파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김지연 74세님은 평소 강아지와 함께 매일 산책을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강아지 산책 후 몸에 붙은 진드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안 식구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외출 후 반려동물의 털을 빗으로 빗어주면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목이나 귀 뒤쪽 겨드랑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반려동물만 검사하고 본인 몸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혹시 반려견 산책 후 몸을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초나 성묘, 산책처럼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면 진드기 노출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근 3년간 환자의 무려 74.3%가 가을철 장시간 활동 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오세훈 77세님은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다녀오셨는데 며칠 후부터 갑자기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SFTS라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을 받으셨어요. 이 병은 사망률이 20%가 넘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활동 전에 긴팔, 긴 바지, 장갑, 모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명절 때 벌초 다녀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너무 비슷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에요. 조기 진단이 늦어질수록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최은호 70세님은 야외 활동 후 열이 나고 몸이 아팠지만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다가 신부전 합병증으로 위중한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몇 달간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야외 활동 후 발열이나 구토가 생기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고 사망률도 훨씬 높아요.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열이 난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드기를 발견했을 때 손으로 직접 잡아 떼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잡아떼면 진드기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더 쉽게 퍼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르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상우 68세님은 목 뒤쪽에 붙은 진드기를 발견하고 급하게 손으로 떼어내셨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덧나면서 감염이 더 심해졌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진드기를 발견하면 발견 즉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제거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진드기를 직접 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가족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환자 간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어요. 정미라 75세님은 남편이 진드기 감염병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 밤낮으로 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본인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함께 감염된 걸 알게 되었어요. 고열이 있는 환자를 돌볼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간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감염되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가족 중에 야외 활동 후 갑자기 열이 난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을 알았다면 반대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야외로 나가시기 전에 진드기 기피제를 옷과 피부에 뿌려두시면 감염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아요. 다만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반드시 피부 자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목 안쪽 같은 곳에 소량을 발라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해요. 긴팔, 긴 바지, 장갑, 모자를 기본으로 착용하시고 특히 바지 끝은 양말 속에 넣어서 진드기가 올라올 틈을 아예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시면 진드기가 붙었을 때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쉬워요. 혹시 야외 나가실 때 어떤 복장으로 다니시나요? 편한 옷도 좋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외출 전 5분만 준비하시면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현관에서 옷을 털고 들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옷에 붙은 진드기는 바로 세탁하지 않으면
집안 곳곳으로 퍼질 수 있어요. 옷은 반드시 밖에서 털어서 세탁기에 바로 넣으시고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즉시 샤워하면서 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쪽 귀 머리카락 속 같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드기는 피부가 얇고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이런 부위에 주로 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등이나 뒷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귀가 후 샤워 바로 하시는 편인가요? 이 습관 하나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 후 반려동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털 사이에 진드기가 숨어 있기 쉽거든요. 산책에서 돌아오면 빗질로 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목, 귀, 겨드랑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드기 예방 약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동물병원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친구도 자주 세탁하고 소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려동물이 집안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책 후 꼼꼼히 확인해 보시나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야외 활동 후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감염병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임의로 감기약이나 해열제만 먹고 버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진드기 감염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야외 활동 후 열이 난다면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진드기 감염 가능성을 꼭 언급하세요. 혹시 최근에 몸살 같은 증상 겪으신 적 있나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가족 중에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생기면 간호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도 전파될 수 있어서 가족 간 전염 위험이 있거든요. 간호할 때는 장갑과 마스크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물건이나 침구는 따로 분리해서 소독하고 환자와 밀접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간호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방심하면 함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가족 중 간호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간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살인 진드기 감염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풀밭에 잠깐 앉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상식이 목숨을 위협하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단 몇 초의 접촉으로도 치명적인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게 진드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단순한 물림이 고열로 시작해서 구토, 출혈,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더 빠르게 악화되고 사망률도 훨씬 높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예방 습관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벌초나 성묘를 가실 때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 귀가 후 바로 샤워하면서 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 후 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족 중 누군가 고열이 나면 방심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건강한 가을을 보내실 수 있고 가족들과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안은 풀밭이나 돌 위에 절대 앉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야외에서 쉬실 때는 반드시 벤치를 이용하시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그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이나 폐렴처럼 고령자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풀밭에 앉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